안녕하세요. 스타 글쓰기센터 심원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술형, 논술형 글쓰기 특강 수업 커리큘럼과 수업 방식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단기간에 내신 수행평가에서 요구하는 서술형, 논술형 글쓰기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업은 서술형, 논술형 글쓰기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다음에 3가지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문제 분석과 답안 구성 방식입니다. 서술형, 논술형 글쓰기 문제들은 시험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글쓰기의 목적이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읽고 출제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석한 후에 그 분석에 따라서 답안의 형태를 구성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답을 찾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보통 서술형, 논술형 문제들은 문제 안에 분석해야 될 대상이 주어지고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배경지식도 주어집니다. 그게 없는 경우라면 학생들이 미리 학습한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판단의 기준을 대상에 적용해서 답을 추론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단계에서는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답을 찾았다면 이제 구성에 따라서 정확한 문장으로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술형, 논술형 문제에서는 문장력보다는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썼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긴 하지만 찾아낸 답을 채점자가 읽기 편한 문장과 구성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업은 앞에서 설명해드린 문제풀이 과정을 따라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먼저 서술형 문제를 받아서 문제 분석과 답안 구성, 그리고 답 찾기, 그리고 답안 작성 과정을 혼자 힘으로 수행을 합니다. 보통 이 과정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학생들이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 학생들이 문제풀이가 다 끝나면 문제풀이 과정에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답은 어떻게 찾아야 하며 그 답을 어떻게 구성해서 문장으로 써야 하는지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끝나면 마지막 단계로 학생들은 자기가 썼던 답안과 해설을 바탕으로 답을 수정해서 다시 쓰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세트가 끝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를 반복하는데요. 대략 제가 수업을 해보면 한 세트당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매 강의마다 3개에서 4개 문제를 풀면 시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혼자서 한번 쓰고 그 다음에 해설을 듣고 다시 한번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수업 시간에 썼던 내용을 주중에 다시 쓰기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고칠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사실 앞에서 설명드린 이 문제풀이의 과정은 스타 글쓰기 센터의 모든 사고력 글쓰기 수업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제를 다루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번 특강에서는 중고등학교 문학교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인 비유와 상징, 반어와 역설, 풍자와 해학을 중심으로 총 12개에서 16개 정도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 주제들은 중학교 국어 문학 시간에도 배울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국어하고도 연계되는 주요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특강을 통해서 서술형, 논술형 글쓰기 역량도 키우고 동시에 문학의 기초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제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시를 해설하는 문제인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영의 시 유성에서 유성을 비유하기 위해 사용된 시어를 찾아 쓰고 보기를 참고하여 그 시어가 왜 비유를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설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은 문제를 읽고 내가 이 문제의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성을 비유하기 위해서 사용된 시어를 찾아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시어가 왜 비유를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이미 학교에서 비유가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보기가 없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이 있지만 이 문제는 학생들에게 친절하게도 보기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보기를 자기 힘으로 잘 읽고 그 안에서 비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시에 나타난 비유를 찾아야 되겠죠. 자,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하늘은 별들의 운동장, 오늘따라 별들 부산하게 바자닌다.
운동회를 벌였나? 아득히 들리는 함성. 먼 곳에서 어슴풀에 빈 우레소리 들리더니 빗나간 야구공 하나 쨍그랑 유리창을 깨고 또르르 지구로 떨어져 구른다. 자, 이 시에서 비유가 사용된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에서는 빗나간 야구공 하나가 유성을 비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 답안의 첫 번째 문장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답안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유성을 비유하기 위해 사용된 시어는 빗나간 야구공 하나이다. 자, 여기까지 쓰면 일단 전반부의 답은 맞은 거겠죠? 이 문제의 핵심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빗나간 야구공 하나라는 시어가 왜 비유를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보기에 나와 있는 비유에 관한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비유란 표현하려는 대상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서로 비슷한 특성, 즉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읽는 사람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번거로운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비유가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참신하고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 보기를 읽고 비유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 그리고 유사성이라는 세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이 시에 적용을 하면 되겠죠. 이 시에서 원관념에 해당하는 것은 유성이고요. 보조관념에 해당하는 것은 빗나간 야구공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유사성이 무엇일까요? 유성과 빗나간 야구공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것까지를 써야 왜 빗나간 야구공 하나가 비유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자, 빗나간 야구공과 유성의 공통점은 정해진 궤도를 따르지 않고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따라서 학생들은 답안을 작성할 때 빗나간 야구공 하나가 비유를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유성이라는 원관념을 빗나간 야구공이라는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했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이 두 문장으로 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풀려보면 대충 비슷하게 쓰는 학생들은 꽤 많지만 원관념, 보조관념, 유사성이라는 세 단어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답을 쓰는 학생들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출제자가 원하는 개념을 활용해서 정답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설프게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비유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서술형, 논술형 문제는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정확하게 써야 하고, 답을 정확하게 쓴다는 말은 출제자가 쓰기를 바랬던 단어들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문제를 해설하고 이제 학생들은 자기가 쓴 답안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해설과 비교해서 다시 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주중에 다시 쓰기 피드백을 받으면서 문장을 정확하게 고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당연히 문장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배웁니다. 이렇게 매주 학생들은 자기 힘으로 짧은 글을 읽고 그것을 소화시킨 후에 새로운 대상에 적용하는 훈련을 반복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간에 공부라는 것이 자기가 배운 개념을 새로운 대상에 적용해서 설명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신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겠죠. 지금까지 짧게 서술형, 논술형 글쓰기 특강 수업 커리큘럼과 수업 방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수업과 관련돼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동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학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